자, 우리가 배워볼 것은 스택이라는 것입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여기다 쓸까요? 가장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택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러한 항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항아리 그 폭에 꼭 맞는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맨 처음에 들어간 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 들어간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게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주황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집어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꺼내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 꺼내는 거 입장에서는 누구를 가장 먼저 꺼낼 수 있겠습니까? 1번이나 2번은 3번을 꺼내기 전에는 절대 꺼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을 꺼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 꺼낼 수 있는데 스택은 이런 성질을 이제 가진 겁니다. 즉 가장 나중에 저장된 게 누굽니까? 3번이 가장 나중에 저장이 되었죠. 3번이 가장 나중에 저장되는데 얘를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자료구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를 가장 늦게 꺼낼 수 있는 자료구조. 이게 바로 스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간단히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우리가 LIFO라고 합니다. LIFO. 예, LIFO가 뭐의 약자냐면은 last in,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first out의 성질을 갖는 이런 걸 이제 그 LIFO라고 하는데 스택은 이런 특징을 갖는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택을 어디서 유용하게 쓰느냐?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운영체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 메인 함수가 여기 있죠. 메인 함수는 펑션 1을 호출을 하고 펑션 1은 그 안에서 다시 펑션 2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펑션 2는 그 안에서 펑션 3를 호출하고 펑션 3는 그 안에서 printf, 이 출력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펑션 2 같은 경우에는 펑션 3가 완료가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출력문인 이 부분을 수행을 하고 펑션 1 같은 경우에는 펑션 2가 완전히 수행된 이후에 자신의 출력문인 이거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나오는 건 어떤 순서로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맨 처음에 이제 펑션 1을 불렀다 할지라도 펑션 2가 아직 종료가 안 됐죠. 펑션 2가 종료가 된 다음에 이제 printf를 해야 되니까 펑션 2로 가고 펑션 2도 근데 펑션 3가 끝나기 전까지는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펑션 3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펑션 3가 이 printf, 이 출력문을 한 다음에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펑션 2에서 자기 자신의 출력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펑션 2가 이때 자신의 출력문을 통해서 완전히 종료된 후에 펑션 1이 자기 자신의 이제 출력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되는 순서는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보면 우리가 그 함수를 호출한 순서는 어떻게 돼요? 펑션 1을 호출했고 펑션 1에서 펑션 2를 호출했으니까 펑션 2는 그러니까 펑션 1을 우리가 첫 번째로 호출을 했고 펑션 2는 두 번째로 호출됐고 그 다음에 펑션 3는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로 호출이 됐죠. 그래서 호출 순서는 1번, 2번, 3번이 되는데 펑션이 그 완전히 완료되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펑션 3가 맨 처음에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펑션 2가 완료가 되고 펑션 1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죠. 이건 뭘 흡사 닮았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스택이랑 똑같은 거죠. 즉 가장 먼저 불린 펑션 1은 가장 나중에
수행을 완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그 C 프로그램에서 함수 간의 호출 이런 관계를 함수 간의 호출 관계를 저장하는데 이 운영체제에서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이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물론 여기서 이제 스택이 어떻게 자세히 쓰이는지 그 안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대충 이런 순서 같은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서 실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is is function 3가 맨 먼저 수행이 돼서 여기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으면 두 가지 행동이 가능해요. 스택에 대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택에 대한 오퍼레이션. 이 오퍼레이션은 첫 번째는 뭐냐, 데이터를 넣는 것이죠. 예, 데이터를 넣는 것. 예. 두 번째는 뭘까요? 데이터를 꺼내는 것이겠죠. 데이터를 꺼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꺼내는 것은 일단 넣는 것부터 하면 이걸 푸시한다고 합니다. 스택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택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는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푸시를 한다고 하고요. 데이터를 꺼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 꺼내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배워둘 두 가지 용어는 뭐냐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push. 두 번째 뭐라고요? pop. push는 스택에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는 과정, pop은 데이터를 꺼내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스택의 응용 예제로 우리가 수식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 계산인데 우리 스택의 응용 예제, 스택의 응용 예제입니다. 일단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수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식은 뭐냐면 중위표기법 수식입니다. 중위표기법 수식.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수식 하나 한번 써볼까요? 수식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쓰죠. 또는 뭐 3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중위표기법인데 여기서 왜 중이냐면 이 중이 가운데 중자예요. 한문으로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요 연산자가 이 숫자 어디에 위치하는가, 즉 숫자 두 개의 사이에 표기가 되죠. 이걸 우리가 중위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위표기법 외에 또 다른 표기법이 있느냐? 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후위표기법이라고 합시다. 후위표기법 수식. 이거는 후자가 뒤후자겠죠. 그래서 얘는 그 수식이 뒤에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산자가 숫자의 뒤에 쓰여지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3 더하기 4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3, 4하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즉 이 연산자가 숫자 두 개의 뒤에 쓰여지는 거죠. 그럼 3 빼기 1은 어떻게 될까요? 3하고 1하고 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는 게 후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위 표기법이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뭐 낯설긴 한데, 그러면 후위 표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 후위 표기법은 이 중위 표기법보다 일단 그 장점이 뭐냐면은 괄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즉 어떤 연산 순위를 지시하기 위해서 괄호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식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 3 더하기 4 곱하기 5라는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이거 중위표기법이죠. 왜냐하면 이런 연산자가 숫자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4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방법은 중위표기법에서는
괄호를 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후위표기법에서는 괄호를 안 치고도 이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3에 4에 더하기에 5에 곱하기.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냐면 이 후위표기법으로 쓴 수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후위표기법 수식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해 나간다 라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제에서 보자면은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식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3은 숫자고 4는 숫자고 더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값이 7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7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이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곱하기가 있죠. 그러면 7, 5, 3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위표기법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3 더하기 4를 먼저 하려면 괄호를 항상 표시를 했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이게 아니라 4 곱하기 조금 다르게 쓸게요.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안 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는 3 항상 앞에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또는 뭐 4 더하기 3 곱하기 5 이러면 이제 수식의 의미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4에다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5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 괄호를 안 치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후위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치지 않고도 그냥 의미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면 우리가 중위표기법으로 사용했던 3 더하기 4 곱하기 5 이거 원래 순서는 4 곱하기 5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3을 더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 의미 그대로 후위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4하고 5가 먼저 계산되겠죠. 4하고 5가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더하기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후위표기법으로 요 똑같은 수식을 표기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했던 3 더하기 4를 괄호를 치고서 5를 했던 거는 우리가 후위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3하고 4하고 더하기고 5고 곱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의미와 이런 의미일 때 중위표기법에서 계산 순서를 달리하려면 반드시 괄호를 쳐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후위표기법에서는 이런 숫자 위치를 바꿈으로써 괄호를 하나도 안 사용했죠. 괄호를 하나도 안 사용해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후위표기법의 장점은 뭐냐면 후위표기법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를 컴퓨터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괄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훨씬 더 쉽게 그 의미를 알아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즉 스택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스택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가장 쉬운 3 더하기 4부터 할까요? 3 더하기 4 이것 중에 중위표기법으로 3 더하기 4인데 이거 후위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3, 4 그 다음에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알고리즘 생각하면 이 수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생각하면 스택을 생각하면 돼요. 스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맨 앞에 있는 3이라는 숫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언제까지 집어넣냐? 이 기호를 만날 때까지. 즉 더하기라는 기호가 나왔죠. 그럼 더하기라는 기호가 오면 더하기는 스택에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얘는 계산하려면 숫자 2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3하고 4를 뭐 합니까? 팝을 하는 거죠. 팝을 해가지고 팝을 해서 3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 7이 되겠죠. 그 7을 갖다가 다시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계산 결과.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더 이상 입력이 없을 때까지. 그러면 항상 스택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즉 계산 결과값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복잡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3 더하기 4 곱하기 5 같은 거, 이거 후위 표기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4하고 5하고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더하기가 되겠죠. 이거 만약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입력 순서는 이 순서로 입력이 되니까 맨 처음에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곱하기죠. 곱하기는 스택에 넣지 않는다고 했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두 숫자를 둘 다 팝을 해야겠죠. 팝을 해서 4하고 5를 팝을 해가지고 뭘 해요? 요 수식인 곱하기를 해주면 20이 되겠죠. 20이 되니까 그걸 다시 스택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3이 들어왔죠. 그래서 3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들어왔죠. 더하기는 어떻게 돼요? 스택에 넣지 않고 빼서 20하고 3하고 빼면 20 더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돼요? 23이 되죠. 그래서 이걸 스택에 23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식 입력이 없으니까 정답은 바로 23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후위 표기법으로 표기된 수식을 스택을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조금 더 길고 복잡한 수식 한번 할게요. 이거 네 자리 숫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3 곱하기 2 빼기 7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곱하기는 빼기보다는 우선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이게 첫 번째로 계산이 되고 얘가 두 번째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빼기가 세 번째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후위 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일 먼저 계산이 되니까 3하고 2 쓰고 곱하기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7하고 2하고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7하고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후위 표기법으로 쓴 이 수식이 되는 거예요. 요 수식의 후위 표기법이 바로 요게 되는데, 그럼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3하고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엔 3하고 2가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5죠. 곱하기 5면 둘 다 팝해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을 스택에 다시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7 들어오죠. 네. 맨 밑에 6이 깔려 있었고 그 다음에 7 들어오고 이거 됐고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또 2가 들어오죠. 2가 들어오면 2는 또 숫자니까 계속해서 스택에다 갖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곱하기 들어오니까 어때요? 숫자 두 개만 팝하면 되죠. 숫자 두 개 팝하니까 어떻게 해요? 6은 팝을 할 필요가 없겠죠. 6은 그대로 된 상태에서 7하고 2하고 7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죠. 그래서 다시 갖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6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 들어가고, 자, 여기까지 한 결과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라는 표시가 들어왔죠. 그럼 빼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팝하면 얼마예요? 6 빼기 14죠. 그래서 결과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더 이상 이제 수식이 없으니까 스택 맨 밑바닥에 있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후위 표기법으로 표시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택의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택을 실제로 구현을 해 볼 텐데요. 간단히 인티저를 저장하는 스택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구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티저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을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인티저 값을 저장하는 인티저 배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 있어서 항상 가장 위를 가리키는 하나의 인티저 베리어블, 탑에 해당하는 베리어블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택의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push and pop 펑션을 각각 두 개를 구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ush와 pop 펑션을 구현하다 보면 필요한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push할 경우에는 스택이 비어있을 경우에만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택이 현재 비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p할 경우, 즉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그 꺼낼 데이터가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이제 또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택이 비었는지를 확인하는 empty와 그 다음에 스택이 꽉 찼는지를 판단하는 full에 해당하는 함수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1차원 배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탑을 나타내는 베리어블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push와 pop에 해당하는 펑션 두 개, 그 다음에 사용되는 empty와 full에 해당하는 펑션 두 개 구현하면 데이터 스트럭처인 이 스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스택은 인티저를 저장하는 그런 스택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차례차례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1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하나를 선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택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배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배열의 크기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최대 한 10개까지 저장을 한다고 합시다. 10이라고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게 우리가 스택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인데 10이라는 숫자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매크로 컨스턴트를 사용해서 define해서 maximum 스택 사이즈라고 할까요? 스택 사이즈라고 하고 이것을 10이라고 하면 훨씬 더 나중에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유용하기도 하고, 또한 이 1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런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스택을 나타내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탑에 해당하는 베리어블을 하나 선언해야겠죠. 그래서 이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항상 스택이 현재 어디까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인티저 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스택이 완전히 비어 있죠. 그래서 가장 위에, 탑은 원래 가장 위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초기 값을 넣도록 합시다. 저장을 하고요. 스택의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이제 함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두 개를 만듭시다. 그래서 is empty. 그래서 이거 스택이 비었는지, 그래서 비어 있다면 true를 리턴하는 함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 full이라는 함수, 이것은 스택이 꽉 찼을 경우에, 즉 현재 지금 스택의 맥시멈 사이즈가 10이라고 되어 있죠. 즉 스택에 10개의 엘리먼트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full이 되겠죠. 꽉 찬 이제 그 스택이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true를 리턴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타입은 boolean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s empty부터 한번 더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인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void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은 분명히 return, true나 이제 false를 할 텐데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쓰고요. 일단 그 스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if 만약에 탑의 값이, 현재 베리어블의 탑의 값이 뭐와 같으면 스택이 비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초기 값인 마이너스 1과 같을 경우에는 비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스택이 비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return true를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return false를 해주면 되겠죠. 즉 비어 있지 않다 그래서 false를 넘겨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수 boolean의 is, 위에다 그냥 하나 선언을 할까요? boolean의 is full이라는 또 하나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택이 꽉 찼다는 건 뭡니까? 현재 가리키는 탑이 맥시멈 스택 사이즈, 그것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용 가능한 인덱스는 0부터 9까지죠. 스택 사이즈가 10이라면 0부터 9이기 때문에 바로 9와 서로 같을 경우에는 탑이 9를 가리킬 경우에는 스택이 꽉 차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if 만약에 탑이 자, maximum 스택 사이즈 빼기 1. 자, 이거는 즉 바로 스택이 꽉 차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꽉 차 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return true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return false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스택 구현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두 개의 함수, push와 pop을 구현하겠습니다. push 같은 경우에는 return 값을 불린으로 해서 만약에 인수로 주어진 인티저 변수 v를 스택에 제대로 push를 했을 경우에는 true를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false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경우에는 즉 스택이 꽉 차 있을 경우에 push가 실패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에 이제 pop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면 당연히 스택에 있는 값을 뽑아서 리턴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그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정해진 -999를 리턴해 줘서 이것이 팝하는데 뭔가 실패했다. 즉 스택이 비어있기 때문에 팝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볼린의 push이겠죠. push하고 인티저 v라고 합시다. 자, v라는 값을 스택에 집어넣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체크할 게 뭐냐면 스택이 꽉 차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is 비교를 해서 is full이라는 함수 콜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꽉 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if라고 하고 자 넣은 것이 full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stack is full so 이런 뜻이겠죠.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return false, 즉 스택에 푸시하는 게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우리가 스택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스택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탑을 먼저 하나 증가를 시켜야 되겠고요. 즉 탑은 현재 가장 맨 위에 있는 아이템을 가리키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하나 넣으려면 탑을 하나 증가시켜서 비어있는 칸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자, 탑을 하나 증가시키면 이제 비어있는 칸을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스택의 탑에다가 우리가 받아온 v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return true를 해주면 성공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택에 이제 push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p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op 함수는 스택에서 값을 꺼내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인티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아무것도 안 받기 때문에 void 타입 아무것도 없다 두고 이렇게 나타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op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체크 뭘 하냐면 스택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팝을 못하겠죠. 따라서 is empty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해서 비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999를 리턴을 해준다고 했죠. 따라서 만약 비어있는 것이 스택이 비어있다면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return -999를 해주는데 이렇게 -999라고 숫자로 써줘도 되지만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매크로 컨스턴트를 사용해서 define 해서 자 뭐라고 할까요? invalid value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999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invalid value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999를 리턴하지만 사람이 즉 개발자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invalid value라고 써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값을 뽑아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integer temp라고 하나 만들고 이것은 현재 스택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맨 위에 있는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스택의 탑에 있는 값을 뽑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값을 뽑아서 없앨 거기 때문에 탑은 바로 그 밑에 걸 이제 가리켜야겠죠. 그래서 탑은 하나 감소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돌려주는 값은 return tem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택에 해당하는 팝 함수를 모두 다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지금 4개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현한 스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짜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스택에다가 1, 2, 3, 4, 5 순서대로 푸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맨 밑바닥에 1이 들어갈 거고, 맨 위에는 5가 들어간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팝을 5번을 하게 되면 위에서 는 순서들이 역순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한번 거꾸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 4, 3, 2, 1 순서대로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택이 이렇게 쭉 구현이 되어 있는데 맨 밑에다가 우리가 메인 함수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인티저 메인에 void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빨리 해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택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푸시만 하면 돼요. 푸시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5개를 푸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팝을 하면서 모두 다 출력을 해봐야겠죠. for loop을 돌면서 한번 출력해 봅시다. 인티저 i라고 하고요. for loop을 5번 돕겠습니다. for의 i는 0부터 i는 5번 하면서 플러스 플러스 하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printf의 %d에 자 줄바꿈 해가면서 콤마 팝 해서 5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려는 그 테스트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려면 우리가 출력하는 결과 예상하는 것은 자 5, 4, 3, 2, 1 형태로 출력이 되면 제대로 코드를 작성했다고 일단은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을 수행하기 전에 C 언어에서는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없고 true나 false라는 데이터 값도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입 definition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boolean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인티저 타입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타입 definition 한 다음에 인티저는 boolean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true나 false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따로 define을 해주면 되겠죠. define 한 다음에 자 true라는 거는 우리가 1로 define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것은 우리가 0으로 define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isFull을 인티저 타입으로 이 부분은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true일 경우엔 1을 돌려주고 false일 경우엔 0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개발자들이 눈으로 보기에 훨씬 쉬운 그 프로그램이 되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직접 고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return 하고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 의미가 확실히 전달이 안 되죠. isFull이 왜 인티저 타입을 리턴을 해주지? 그리고 1은 무슨 의미일까? 또 0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나중에 프로그램 짜놓고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C에는 없지만 우리가 인티저 타입을 리네임해서 boolean이라고 하고 자 1은 이것은 true야. 이게 스택이 꽉 찼느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 true, 아니다, false를 넘겨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readability, 즉 프로그램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ype define을 사용해서 인티저 타입을 인티저 타입이라고도 쓰지만 boolean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우리가 1이라는 값이지만 우리가 true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0도 false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크로 컨스턴트를 이용하고 type definition을 해서 redefine을 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인 5, 4, 3, 2, 1 즉 1이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출력될 때는 가장 나중에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스택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후위 표기법으로 표식이 된
수식을 한번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예, 후위, 표기법, 계산, 구현.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그 제약사항을 둘 텐데, 첫 번째 제약사항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제약사항은 한 자리 숫자, 입력은 한 자리 숫자만 되는 겁니다. 예, 한 자리 숫자만 되고, 두 번째는 한 자리 숫자만 그 입력받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결과는 두 자리, 뭐 세 자리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요 네 개만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3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뭐 4 넣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엔터 치고. 이게 후위 표기법으로 이제 우리 입력을 하죠. 그럼 우리가 스택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3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들어왔으니까 입력하지 않고 두 개를 팝해서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4를 해서 7을 갖다가 해 놓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알파벳 2를 갖다가 입력을 하면 이게 end라는 뜻에서 이제 다 됐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7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3, 4 곱하기 5의 더하기다. 이런 후위표기법 수식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식, 중위표기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수식이겠죠. 그죠? 예, 요 수식이 바로 요 수식이 되겠죠. 이거 입력하게 되면 맨 처음에 3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를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를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알파벳 2를 입력을 하면 여기서 출력으로 뭐가 돼요? 출력으로 계산 결과 얼마예요? 17이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한 라인 한 라인 해서 알파벳 2가 들어올 때까지 입력받는 식으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스택부터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스택은 우리가 숫자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해서 인티저 스택이라고 하고 사이즈는 10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현재 스택이 가장 높은 위치를 할 때 인티저 탑은 -1이라고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에 푸시 값을 집어넣는 거죠. 인티저에 v 값을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보이드에 팝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꺼내오는 거죠. 인티저에 팝이라고 하고, 인티저에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인티저에 메인이라고 해서 메인 함수 있고, 네, 리턴 제로. 우리가 스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그 함수 두 개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인티저 is empty냐, 비어 있느냐 그거죠. is empty. 그 다음에 인티저에 is full이냐, 가득 찼느냐 이거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 이제 스택 사이즈는 10이라고 했는데 define에 스택 사이즈 1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인덱스는 0번부터 9번까지 가는 거게 되겠죠. 그죠? 스택 사이즈. 그래서 인덱스는 0번부터 0번부터 0, 1, 2 해서 쭉 해서 9번까지 가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empty 비어있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탑이 -1이면 비어있겠죠. if 만약에 탑이 -1이면 뭐예요? 그렇다. return 1. 그래서 return 1을 할 경우에는 yes라는 뜻이고, 아닐 경우에 0을 하면 no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에서 return 0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ull은 어떻게 됩니까? full은 탑이 어디가 있으면 full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탑이 만약에 그러니까 탑이 -1이라는 그 다음 넣을 자리, 그 다음 넣을 자리 거기까지 이제
탑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우리가 예제 코드에서 봤다시피 그 다음에 넣을 그 인덱스보다 하나 작은 데로 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탑이 만약에 현재 9였다. 그러면은 현재의 위치, 그 데이터가 꽉 차 있는 데가 9번까지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9번이 아니라 뭡니까? 스택 사이즈 빼기 1 이거와 같다라고 하면 얼마가 돼요? 이건 가득 찼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리턴 제로가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또 역시 의미는 똑같아요. 1은 yes고 0은 no가 되겠죠. 그럼 푸시하는 건 어때요? 푸시하는 거는 if 만약에 이때 그 푸시할 때 걱정하는 거는 가득 찼냐 이거죠. is 풀이 1이 아니면, 그죠? 풀이 아니면 값을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탑을 하나만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탑에다가 그 밑에다 v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닐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고요. 팝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팝일 경우에는 if 만약에 is empty 비어있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죠. 이게 만약에 empty 비어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return 마이너스 999. 이 999의 의미는 마이너스 999는 이게 만약에 리턴을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empty, nothing to pop이죠. 그죠? 예. 꺼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뭘 꺼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인티저 v 해가지고 v는 바로 스택에 현재 탑에 있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탑은 빼기빼기해서 하나 줄이고 리턴 v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랑 팝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 집어넣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캐릭터로 읽어드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4층 연산 그 기호 받아들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캐릭터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루프를 돌면서 스캔F로 읽으면 되겠죠. 스캔F에서 printf 해서 엔터라고 해서 엔터라고 해서 %C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스위치문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문을 해가지고 C를 읽었는데 C가 4층 연산 기호다. 케이스에 더하기거나 또는 케이스에 빼기거나 그 다음에 케이스에 곱하기거나 그 다음에 케이스에 나누기거나 이러면 이제 4층 연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2가 들어왔다. 대문자 2도 우리가 생각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에서는 종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종료 처리.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종료를 해 나가면 될 거고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 이거죠. 그죠? 숫자. 우리가 한 자리 숫자만 하기로 했으니까 1, 케이스 2, 그 다음에 케이스 3, 그 다음에 케이스 4, 케이스 5, 케이스 6,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는데, 케이스 7, 케이스 8, 케이스 9, 그 다음에 케이스 0이 되겠죠. 0.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나머지 디폴트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 해서 하면 되고. 자, 이게 만약 숫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들어오면 얘가 진짜 이건 이제 아스키 코드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진짜 숫자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인티저 여기다가 새로 변수를 선언하려면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변수를 선언할 수 있죠. 이거 1학년 때 다 배웠을 거죠. 그래서 인티저 v 해서 만들고 v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입력받은 C 빼기 아스키 코드 0 하면 이게 숫자로 바뀌죠. 왜냐면 이게 0번 아스키 코드부터 그 숫자 0이, 그러니까
문자 0에 해당하는 그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 빼면은 실제로 숫자만 남죠. 그죠? 예를 들어서 1번 빼기 0 하면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네. 문자 1하고 문자 0 사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0번 아스키 코드 값의 다음이 1번 아스키 코드이기 때문에 두 아스키 코드를 서로 빼는 거죠. 그러면 값이 얼마가 돼요? 이건 이제 진짜로 숫자 1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이다 라고 하면 숫자 3이 되겠죠. 그죠? 예. 이 아스키 코드 값이 3개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이제 값이 되고, 이걸 이제 푸시를 하면 되겠죠. 푸시 V를 해서 숫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 끝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오면 전부 다 이렇게 값을 그냥 숫자로 바꿔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서 the result is 해서 %d로 해서 팝을 해서 결과를 출력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end니까 그냥 리턴을 해서 끝내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경우죠.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숫자 2개를 꺼내 가지고, 그죠? 네, 숫자 2개를 꺼내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뭘 해주니까 다시 그 값을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그냥 이 안에서 한번 다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짜 보면 인티저 v1 이거는 팝을 해가지고 꺼내야겠죠. 그 다음에 인티저 v2는 팝.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러 처리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팝이 마이너스 999, 즉 empty일 경우에 그냥 아무 이상한 값 마이너스 999를 넘겨주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체크를 일단 안 하고요. 2개 값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은 뭐 이거 4개 중에서 하나겠죠. 그죠? if 만약에 C가 만약에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스위치를 돌려도 되고요. 스위치해서 다시 한번 C를 해서 이렇게 좀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플러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는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인티저 뭐 v3라고 해서 얘는 초이값을 0으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v3는 v3도 필요 없네요. 여기는 새로 만들 필요 그냥 바로 계산을 해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 해가지고 v1 더하기 v2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4개 다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만약 v2가 0이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 다 짰습니다. 여기서 값을 하나 읽어서 그게 연산자면 읽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걸 거고 2면 이제 바로 이제 끝내 버리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오류 처리를 하지 않은 게 이게 올바른 후위 후위 수식인지를 검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제대로 넣을 거라고 그냥 가정하고서 돌리는 건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죠. 그냥 엔터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스캔F로 받아야겠죠. 네, 스캔F에서 %C로 해가지고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면 엔터. 우리 3 더하기 4 해볼까요? 3 집어넣고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 그냥 돌리면 그래서 3, 4 이렇게 보면 그 리턴키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입력하고 치는 리턴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 리턴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f 스탠다드 인풋 이거를 하나 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는 리턴 키가 없어졌을 거예요. 3 그렇죠. 이제 제대로 나오죠. 이 하면 더하기 7이라는 게 다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숫자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보면은 먼저 팝되는 게 뭐냐면은 이 숫자 계산이 잘 보면 여기 지워볼게요. 이게 숫자가 3에 4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팝되는 게 뭐예요? 먼저 팝되는 게 V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팝되는 게 V1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여기다가 뭐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빼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팝되는 게 V2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팝되는 게 V1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먼저 팝되는 게 V2가 되겠고요. 나중에 팝되는 게 V1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수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에서 4를 빼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조금 더 길게 긴 수식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3에서 4에서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티저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